이 문재인 윤석열 감옥 보내고 좌파 5년 동안에 저질렀던 온갖 폭정과 이 폭정으로 인해서 네. 이 쌓아놓은 이 적폐들이 있잖아요. 예. 청소하면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 깨끗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라고 중도층이 그때 힘을 보태준다는 거예요. 아하. 국민의힘 지금 지지율 정당도 정당의 지지율도 사실은 민주당의 역전을 당한 그런 집권당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역전을 당한 그런 그 초유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자, 국힘이 이준석 관련해서 사는 길, 더 이 중도층 민심을 얻는 길,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는 좀 전략적인 문제인데요. 예. 뭐 이준석과 별도로 네. 좀 고민이 필요한데. 예. 저는 우선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찍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예. 이 선거연합을 복원하는 것이 1차 과제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다들 누구나 예. 대통령이 되면 예. 내 대통령 윤석열은 안 찍었지만 그래도 대통령 기왕이 됐으니까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담아서 플러스 알파가 더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48%로 됐지만 예. 대통령이 되면 그 허니문 기간에 컨벤션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예. 뭐 취임식이니 이게 다 이벤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50%, 60%까지는 쉽게 올라갔어요. 그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거 때 찍은 표 플러스 알파로 생기는 이 플러스 알파가 주로 중도층이었던 거죠. 이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예.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거라고 좀 막연하게 그 기대하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서 중도표가 더 결집이 돼서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예.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의 후보표는 빠지게 돼 있거든요. 아하.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된 거죠. 예. 이 좌파들이 0.73% 때문에 져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막판에 부정선거 한 번만 더 했으면 이겼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래서 승복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처음부터 나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뭐가 중요해. 나는 대한민국 전복이라는 내 과제와 목표가 여전히 있어. 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좌파들이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흐트러지지를 않았어요. 이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 48대 47, 0.73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면 네. 중간에 부여하는 이 중간표 부동층이라고 하는 게 많아야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갔다 하더라도 47대 53밖에 안 되는 거예요. 47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48이 60이 안 된다고요. 예. 이게 엄중한 우리 정치 현실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 이재명 쪽은 흐트러지지 않았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상당히 좀 이 낭만적인 기대를 가지고 중도를 향해서 간 거예요. 예. 예. 중도를 향해서 간 거예요. 또는 좀 좌편향된 사람들을 향해서 간 거예요. 예. 뭐 대표적으로 뭐 5.18 때 광주를 가서 같이 합창을 그렇죠. 네. 하고 네. 재창을 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양산에 네. 양산이 아니라 김해 봉화마을에 내려가고 권양숙 여사. 네, 네. 봉화마을에 내려가고 네. 이런 초기에 몇 번의 행보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자유우파 진영, 예. 자유우파 진영이 똘똘 뭉쳐서 지지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조금 뒤로 한 발 물러서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지지율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예. 이거는 이제 지금쯤은 대통령실이나 당에서도 그렇게 분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 30% 초반으로 지금 나오는 대통령 지지율, 이거 빨리 최소한 1단계 대선 때까지로 올려놓고 예. 2단계 50%대로 올려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쫙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대선 때의 그 치열했던 대립구도를 구축해야 예. 이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인단 말이에요. 아하. 그럼 당시에는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였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이가 그랬잖아요. 지 입으로. 나 지면은 감옥 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네. 졌잖아. 감옥 보내야지. 이런 식의 대립구도를 세워야 네.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 다시 모인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문재인 윤석열 감옥 보내고 좌파 5년 동안에 저질렀던 온갖 폭정과 이 폭정으로 인해서 네. 이 쌓아놓은 이 적폐들이 있잖아요. 예. 태양광 적폐, 탈원전 적폐. 예. 뭐 이게 들치면 구더기들이 너무 많이 들끓어서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 아닙니까? 요즘에 마스크 적폐도 지금 마스크 적폐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죠. 마스크 적폐 있어요. 예. 그때 마스크도 가지고 떼돈 번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이 마스크 그거 에이전트 했던 사람이 네. 그게 그냥 아무나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청소해야 돼요. 청소하면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 깨끗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 플러스 아하.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맑아지네 깨끗해지네 예. 뭐 좀 하려고 그러네 라고 중도층이 그때 힘을 보태준다는 거예요. 아하.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 없이 백날 중도층 얘기해 보세요. 예. 대선 때의 그 48%가 모이지 않는데 무슨 수로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됩니까? 예.